낙도 분기점에서 송산 마도까지 10km 구간 정체되고 중부고속도로 남이쪽 동서울 요금소 하이패스 2차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당진 분기점 2차로와 갓길에는 도로 장애물이 있으니까 잘 살피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코입. 야야야 아직도 안 듣고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야? 뭐 형돈을 하는 거야? 그래 있는 거 써 일단. 허리케인 라디오 들어.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무더위를 뚫고 정치 파발마 두 분 헉헉거리면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버러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봉침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봉침보다 나는 만두가 좋아. 평론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소영입니다. 예. 누구냐 너 좀 빨리빨리 틀어주세요. 네, 좀 늦었어. 네. 아 오늘 진짜 더워요. 더워요. 그 팔뚝 이렇게 버스 내려갖고 딱 내리는데 뜨겁더라고요 이거.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 새만금에서 철수하는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오늘 드려볼게요. 오전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1일 날 금요일이죠. 이날 열리는 잼버리 공연에 군복무 중인 BTS 멤버들이 출연하도록 국방부가 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줄로 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잼버리 얘기부터 해볼게요. 칸은 북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잼버리가 이제 결국 파행 속에서 이제 철수를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조직위 위해서는 잼버리 대회가 끝난 건 아니다. 다만 철수할 뿐이다. 뭐 이런 건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기자회견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비상대책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오늘 오전 9시경 대만 참가자를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이후로 모두 1014대의 버스가 각 행선지로 순차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7천여 명입니다. 156개국에 3만 6천 명. 네. 전국 8군데에 분산 수용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4만 3천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영국하고 미국, 싱가포르인가 철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거 완전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이동입니다. 그래서 버스 말이 1000대지. 네. 그러면 이렇게 길에 하나 세우면은 네. 고속도로가 꽉 막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이제 원래 수도권 쪽에다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수도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경기, 전북, 충남, 충북 8개 시도로 이동을 한다는 지금 정부가 계획을 세웠고 일단 뭐 숙소만 해도 전국에 128곳. 다들 수용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민간에 투숙하는 경우는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공 쪽에 어떤 숙소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공공 예를 들면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기 기숙사라든가 그러니까 맞아 협조를 좀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방학이니까 기업체 연수원 뭐 이런 그러니까 데도. 대학 기숙사 같은 데는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렇겠네요. 비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빨리 확보하고 있다고 기업체 연수원 같은 데는 또 휴가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많이 좀 왔어요. 애매한 점도 좀 있고. 어쨌든 뭐 잘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이미 지난 주말부터 이 태풍 카눈 예보가 있었는데 이 대책이 없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잼버리의 실패는 결국 총체적으로 조직위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1년 전에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당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자신 있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물어본 말에 이 의원이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원택 의원이. 예,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왜냐하면 그 지역구가 그분이 부안이에요, 부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가본 거예요. 잘 아니까. 네, 잘 알고 가봤더니 물에 다 잠겨 있고 이러니까 이거 폭우, 폭염, 해충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 심각하다. 그랬는데 계속 김현수 장관 뭐라 그럽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대책 다 세워놨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지금 폭우 때문에 문제가 됐죠. 폭염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리고 해충 때문에 아이들 사진 보셨죠? 최수영 그러니까요. 평론가 다리 막 그 빨갛게. 그 종아리가 양쪽이 다 시뻘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할 게 예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건 이건 조직의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는 나중에 국정조사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 왜 이렇게 조직위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고 이게 그냥 대회만 무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격이 완전히 그냥 실추를 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후진국처럼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똑바로 BBC 바꿔야 돼요. 앵커도 네. 뭐 어이없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가 또 기사에 나오고 그러던데. 그리고 해충에 물리는 거 있잖아요. 네. 양쪽 종아리 빨개진 거. 제가 옛날에 그 말벌에 한번 물려본 적이 있는데 종아리 그게 보름을 가더라니까요. 이 빨갛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해충에 물리는 이 상태도 아마 꽤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제가 좀 답답한 게 그 넓은 그 잼버리 부지에 약국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국이. 그러니까 그 여의도 면적이 10배 가까운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네요. 약국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4만 명이 있는 그러니까 데인데 이제 약을 탈 수 있는 센터를 얘기하겠지. 약국이 아니라 이게 근데 그게 하나 갖고 되겠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타깝더라고요. 자,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대해 중단은 아니다. 적극적인 위기 관리의 일환이다. 자, 총리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시는지? 저는 뭐 사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대회 사실상 폐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조직이라든가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폐막 선언을 안 했으니까 폐막은 아니죠. 다만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잼버리의 정신이 이제 같이 그 연대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관광이라든가 K-팝, K-컬처 이런 것을 체험하는 이제 관광 잼버리가 됐다. 참 이거는 뭐 그렇지만 저는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국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잘 해내는 국가 그리고 저 어떤 위기가 닥치면 민관 그다음에 대한민국 모두가 합치해서 이것을 이겨내는 국가 이런 것으로 좀 인식되는 그래도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바꾸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를 뭘 잘했어요 지금. 아니 생각해보세요. 첫날부터 개영식 하는 날 아이들이 1.5km를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3시간을. 그것도 약 뺏어서. 그러니 온열 환자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럼 버스를 가지고 데리고 가든지 아니 무슨 그늘도 없잖아요. 거기 한 군데도. 그리고 얼마나 샤워 시설을 엉망으로 해놨으면 제대로 안 만들어놨으면 남자가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 또 폭행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건 가벼운 징계하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주 봉침을 계속 쏘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뭐 저도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벌에 제가 쏘여봐서 아프다 그랬었잖아요. 예. 땡벌 땡벌한테 물리면은 응급실 가야 됩니다. 응급실 가야죠. 최세영 평론가 곧 응급실 갑니다. 땡벌 만두는 제가 땡벌 다 아파요. 아무리 쏴도 이거 만두를 쏘면 제가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가 BTS가 오는 11일 날 예정인 잼버리 콘서트에 출연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치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SNS에 썼는데 이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들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공공재냐 뭐 그러니까 BTS가 부르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전 어쨌든 BTS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고 청소년들에게는 세계적으로 꿈과 어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신저이기 때문에 지금 BTS 멤버 중에 진하고 제이홉이 군대 준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래대로 했다 그러면은
저기 잼버리 경기장에서 공연할 뻔하다가 이게 지금 전북 전주에서 전주 스타디움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상암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정말 이게 위기 상황에 대한 이게 급변하는 이런 비상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아무리 11일 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니까 저는 뭐 국방부가 굳이 뭐 훈련이라든가 큰 차질이 없다 그러면은 참 뭐 며칠 준비해서라도 나올 수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가 BTS도 대한민국 상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위기에 빠지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해 주는데 도움 주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봉침 날립니까? 이거에 당연히 대해서? 날려야지.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성일정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이게 독재 국가예요 지금? 군사 정부입니까? 아니 제안을 BTS 한 거잖아.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BTS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명 군에가 있고 다른 사람 다른 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일정을 잘 조율해 가지고 혹시나 올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BTS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아미들이 늘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 왜 자꾸 우리를 정치권에 이런 일에 끌어들이느냐. 그러지 말아라 제발. 네. 정치권이 아니 아니잖아요. 그 어쨌든 이 의원이 자, 나와서 그러면 들어라 마라. 청취자분들 의견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연예 사병도 아니고 일반 사병인데 왜 차출을 해요? 그들의 자유도 존중하세요. 차출 반대. BTS 공연을 핑계로 무마하려는 것 같아 저는 반대합니다. 반면에 최수영 평론가와 같이 긍정적인 문자도 보내주십니다. BTS 참여시켜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대계를 위해 참여시켜서 대한민국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잼버리를 위해서 BTS가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상으로는 좀 팽팽합니다 지금. 자, 정치권은 또 여전히 계속 내탓 공방입니다. 휴가 마치고 복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문제의 시작은 대회 유치 확정을 시켰던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원래 신청은 박근혜 정부가 했었어요. 그다음에 2017년 8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났는데 이제 잊어버렸죠. 사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정권 바뀌고 이제 됐다가 다시 또 이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 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그 수장이 바뀌고 정권도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일관성 있는 준비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는 유치하느라고 뭐 했으니까 관계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는 말하자면은 SOC라든가 기반시설 인프라 이런 것도 확충해야 되는데 부족했고 2020년 이후부터 이게 굉장히 속도감을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서 치러지는 행사잖아요. 그러면은 설령 부족함이 있었다면 정부 출범 이후에 좀 들여다보고 뭘 보완했을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저쪽에 공을 남기면은 그럼 민주당이 협치를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나오면 또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대사가 걸렸을 만큼 이럴 때는 입을 다물고 정말 정치권은 빨리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정치적으로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한테는 의견을 안 물을게요. 왜요? 봉침을 아니, 너무 무슨 많이 말씀이세요? 하시고. 제가 이미 자, 얘기했잖아요. 대신에 이낙연 전 총리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네.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이 얘기나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소영 평론가의 앞부분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뒷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권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현수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제대로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주무장관이 괜찮다,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잘 할 거다 이래놓고 이런 사고를 치니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나 아니면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정권을 받자마자 평창 올림픽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9개월 후에 그리고 내각이 구성된 지 8개월 만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창 올림픽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 뭐 최소영 평론가도. 네, 잘 알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지붕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였고 경기장도 완성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거를 사회수석을 직접 보내가지고 추운 날 3일 동안 거기서 직접 지휘를 하게 했어요. 당신이 한번 가보고 얼마나 추운지 뭐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 완성해서 평창 올림픽을 잘 성황리에 마쳤잖아요. 그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정권 전 정부 탓을 하고 예전에 이런 일이 뭐 그때 신청은 박근혜 정부 때 했고 그다음에 행사를 유치는 문재인 정부 때 했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알겠습니다. 아무리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모든 일에 전 정부 탓을 해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도대체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겁니까?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해서 못 살 것이오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 혁신위원회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노인 폄훼 논란에 대해서 상처를 줘서 유감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이런 비판에 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뭐 여당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데 아니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누가 영입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입했잖아요. 그 이낙연 위원장이 낙마하니까 이렇게 또 해서 여성이고 또 이렇게 전문성 있다고 해서 영입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와서 뭐 성과는 그만두더라도 일단 논란을 일으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다면 영입한 사람으로서 당 대표로서 휴가 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혁신일 마무리 잘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제가 잘 다독이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상처를 줘서 유감이라니 아니 무슨 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사돈 낱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이 대표의 리더십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네. 무슨 문제든지 자기가 뭐 유리한 점은 목소리를 높이고 불리해지면은 싹 꼬리를 감추는 거. 이거야말로 저는 리더십의 아주 그 큰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를 11일 19시 저녁 네. 7시 여기 상암동 네. 여기 월드컵 구장에서 한다고 지금 자막 뉴스가 막 네. 나왔네요. 네. 금요일 날 최수영 편으로 돌아가는데 힘들겠군요. 그렇죠. 뭐. 사담은 끝나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논란 속에 민주당 혁신위가 오늘 예정된 혁신안 발표를 미뤘어요. 10일 날로. 예. 예. 자, 근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혁신위가 지금 혁신안 내놓은 처지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혁신이가 혁신안을 내야지 뭘 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장의 실언에 대해서 또 그런 말 실수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충분히 저는 받아들여요. 그건 그래야 된다고 보고 김은경 위원장도 사과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유감 표명했고 그래서 저는 사과나 유감 표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혁신위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혁신위원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도 있어서 오랫동안 또 논의한 게 있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에 잘못이 있어서 말에 잘못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건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까지 문제를 삼습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이런 혼란 책임지고 퇴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분은 대체 민주당 의원인지 무슨 어디 당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왜 뒤에 총질을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러려면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자꾸 밖에 나가셔가지고 언론에서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총질을 하는 분을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날 더우니까. 예.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저도 한마디 해도 되죠. 하세요. 예. 저는 저기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그거 다뤘잖아요. 10월 뭐 이제 그 퇴진설 다뤘잖아요. 저는 그 앞으로도 10월 퇴진설, 11월 퇴진설, 12월 퇴진설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 10월 퇴진설이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발화점이 높은 이슈가 땅 터지니까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뒤돌아가지고는 큰일 났다면서 다들 쉬쉬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의 이렇게 이재명 대표 퇴진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상민 의원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앞으로 쌓여가면서 저는 민주당이 더 골마갈 걸로 봐요. 전혀 골망할 일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최진영 교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첫 마디가 일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도 알아요. 예. 말이 안 되죠. 다음 아이템으로 몇몇 갑니다. 이상민 이런 몇 분 얘기예요. 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오늘 재판 얘기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부인의 변호인단 해임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입장을 나타냈어요. 내 입장을 부인이 오해한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 간결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오전에 사실은 재판이 열렸거든요. 열렸는데 파행이 됐는데 그 외국한 거래법 위반 등 42차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무법인 해광이 이제 원래 법무법인이거든요. 피고인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서면으로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서면을 통해서 이제 부인이 해광을 이제 해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지난번에 이 예. 문제와 관련해서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사실 해광 대신 덕수라고 하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와서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사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파행이 됐는데 부인과의 관계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뭐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오늘은 이거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이 북한에다가 뭐 방북 지원비를 홍보한 거를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요게 이 오락가락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런 파행 사태 원래 그래서 오늘 재판이 주목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에 뭔가 유의미한 얘기가 나올 거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재판은 미뤄졌으니까 다음 재판에 좀 가더라도 저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어쨌든 지금 자신이 지금 뭐 변호인단 해임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해한 것이니까 이거는 계속 간다 하고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다음 재판에 뭐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유의미한 진술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이 진술이 나올 나올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성태 전 회장도 최근 굉장히 심경의 변화가 흔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SNS에 나오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봐요? 일단 김성태 회장은 이미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의 말이 신뢰성을 얻기가 어렵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견제할 거예요. 두 번째 편지 그분이 직접 옷줄에 써서 자필로 쓴 편지 있잖아요. 그 내용 보면 그게 명확해요. 베트남에선가 어디선가 그 김성태 회장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김성태 회장이 북한 갔다 오고 나서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얘기 잘 되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재명 대표 좀 방문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달라. 이 정도 얘기했다고 저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 쌍방울이 지원했던 그 돈은 쌍방울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북한의 광물을 독점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만들어내고 그 합의를 받아오는 대가로 줬다고 보고 있기 그렇게 때문에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네. 다음 재판에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아요? 유리한 진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리하고 불리하고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진술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고한 적이 없다. 이거 그렇죠. 것이다. 이게 뭐 보고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돈을 그것 때문에 건네라고 쌍방울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두 분 의견이 뭐 완전히 참이라뇨. 강하게 다르니까. 참.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께서 BTS 관련해서 문자 주십니다. 2139님께서 BTS 멤버 중에 일부가 군 복무 중이라도 국가의 행사로 부름을 받으면 응당 따르는 것이 군인 정신이며 BTS는 프로 가수로서 행사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군에는 연예 사병도 있는 것이고 국가 행사에 따르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반면에 4383님 군인도 국민이다. 소모품처럼 마무리까지 문화 대구까지 망치지는 말자. 갑자기 급조해서 준비 안 하고 방탄소년들까지 망치지 말거라. 예. 2139님하고 4383님 두 분께 저희가 추첨했습니다.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도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자, BTS 잼버리 공연 출연하도록 국방부가 조치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서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BTS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제는 봉침이 많이 약해졌구나. 약해졌대. 너무 세게 날리셨는데. 날리던데.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였어요. 3, 2, 1. 국가를 위한 심정으로 나서 주십시오. 뭘 너무 좋아서 우는데. 자, 정치 파발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학과장으로 승진한 부장이 아니고 학과장입니다. 네. 최진봉 과장을 위해 준비한 노래 끝곡으로 준비했답니다. 박마루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김 부장. 행복하세요. 반말로 하네. 행복하세요. 반말이에요 지금 김 부장? 노래 제목이에요. 그 시간의 끝에